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비슷한 돈을 주더라도 한 급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급에서 머무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단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80과 G90 이 두 가지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90 이 두 차량이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비슷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G90은 애초에 신차가가 한 9천만 원 이상 정도로 설정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량이지만, 옵션을 거의 넣지 않고 한 2, 3년 정도를 타다 보면은 감가가 꽤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G90만큼의 신차가가 높지는 않지만 감가가 G90만큼 심하진 않아서 지금 현재 두 차량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G90에서 옵션을 조금 넣지 않은 그런 버전과 G80에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서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면은 내가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 확실히 제네시스는 두 줄에 미친 것 같아.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 둘 다 DRL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들을 보면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그런 차량이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G90이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한 2022년도쯤에 나왔고, 그러고부터 한 1년 뒤에 G8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G90에서 가지고 있었던 패밀리룩 디자인을 G80에서 그대로 계승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것들을 좀 꼽아보자면, G90의 보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을 한가득 덮고 있는 클램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G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단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보닛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둘 다 MLA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G90에서 먼저 적용되고 그 후에 G80에도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G90이 뭔가 중후한 멋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뭔가 플래그십다운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앞모습에서는 G90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파워트레인이에요. G90 같은 경우에는 3.5L 터보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슈퍼차저, 요 두 가지 엔진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 오른쪽에 있는 G9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형 엔진 라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출력 자체는 한 380마력 정도 되는데 3.5L에다가 V6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한 1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자동차세나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긴 하겠죠. 보통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도심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이런 것들을 섞는다고 하더라도 6, 7? 뭐 요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유를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2.5L랑 3.5L 요 가솔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2.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2.5L 터보 엔진이면 한 300마력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이 조금 아쉬운 반면에 연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G90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V6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엔진 필링이라든지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G90은 확실히 전장 제원이 훨씬 더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275mm니까 대형 세단에 걸맞은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G90에서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 휠이에요. G90에는 휠이 두 종류가 있어요. 19인치랑 20인치 이 두 가지인데,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옵션 비용을 한 100만원 요 정도를 줘야 되는 그런 옵션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19인치 휠은 그냥 기본 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G8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을 따로 선택을 해야 들어가는 반면에, G90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히든식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는데, G90 하면 당연히 자동문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자동문이 아닙니다. 자동문으로 안 열려요. 그리고 이제 G90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뒤쪽에 있거든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륜 조향 시스템이에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G90에서도 선택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휠에 관련된 옵션 중에 에어 서스펜션, 20인치 휠,
휠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G80도 측면에서 한번 보면 확실히 G90보다는 조금 더 차가 작기는 하죠. G80도 전장 제원이 5m 정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90 같은 대형 세단이랑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급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어요. G8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바뀌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이 18인치, 그 다음 29인치, 그 다음이 20인치 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면 19인치 휠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중간급 단계이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휠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지만 이 18인치 휠이라든지 19인치 휠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포함되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자동차 설정 부분에서 꼭 확인을 해서 이 차량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G80 뒤쪽에서 보면은 너무 익숙하게 봐왔고 페이스리프트 전후 버전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들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요 올휠 드라이브 배지입니다.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이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렁크를 딱 열어서 보면은 안쪽에서 굉장히 거대한 트렁크 공간이 나오죠.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뒤쪽에 골프백 2개 정도는 넉넉하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아쉽게도 이런 대형 세단, 준대형 세단 이렇게 올라가는 차량들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트를 포함하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2열이 폴딩이 된다거나 그런 기능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수하게 트렁크 공간으로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면은 상당히 넓어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G90도 한번 보면요. G90도 보면은 풀체인지다 보니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G90은 올휠 드라이브 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G90 같은 경우에도 올휠 드라이브를 추가하려면 35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깡통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올휠 드라이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열어서 보면은 뭐 전동 트렁크야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확실히 G80이 가지고 있었던 트렁크 공간보다는 안쪽으로 깊이감이 조금 더 있고 높이감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짐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에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공간감만 놓고 따지면은 G90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사실 실내에서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거는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G90 실내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G9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550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을 처음에 뽑으셨던 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래그십 정도기 때문에 가죽 상태라든지 실내 디자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꽤나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90이 깡통 모델로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어라운드 뷰가 기본 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내 내장재, 인테리어 트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래도 잘 뽑혔지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나 하이테크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살짝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거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계기판도 12.3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다 12.3인치로 들어가요. 제네시스 G80도 신형 같은 경우에는 27인치 OLED를 쓰지만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센터 디스플레이로 14.5인치짜리를 썼거든요.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아래급인 G80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떨어지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G90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2022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차로 유지 보조 1이 들어가요. 근데 2022년도 말쯤에 나왔던 그랜저는 뭐가 들어가죠? 차로 유지 보조 2에다가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 뭐 2022년, 2023년 요때 나왔던 G90들은 차로 유지 보조 2라든지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80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80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확실히 야 디스플레이 딱 보니까 개하늘 하네. 개하늘에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쭉 일렬로 붙어 있어요. G80은 신차가가 6천 초반? 5천 후반 뭐 이 정도인데 G90은 신차가가 9천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옵션 차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구형 G80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신형 G80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에 구성되어 있는 옵션들이 변경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센터 콘솔이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블랙 하이 글로시로 들어가 있죠. 블랙 하이 글로시로 들어가 있으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서스펜션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컴포트, 스포츠 이 두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면 이 차량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모니터 14.6인치짜리 두 개 다는데 3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가 2열 시트에서도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있게 옵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값만 거의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안 넣습니다. 그거 넣을 바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정도를 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네시스 G80, G90 이 두 가지 차량이 과연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 왼쪽에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고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옵션을 거의 1,500만 원어치를 붙여서 신차가가 7,5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이 한 1년 반 지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 정도 지났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1,700에서 1,800 요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1년 반도 안 됐는데 1,700, 1,800이 깎이는 거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아니 감가가 너무 심해. G80처럼 가격이 굉장히 비싼 특히나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들은 아무래도 첫 1년, 2년 정도가 감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G9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딱 옵션 하나만 추가해서 9,3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 6만 정도 되니까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후반이 됐어요. 아니 잠깐만 3년에 3,500이면 1년에 1,200만 원씩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량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가도 많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차량 모두 다 한 5천만 원 후반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 주행거리 차이가 한 3만 킬로 정도에 연식 차이가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를 더 주고서라도 한 급 더 올려서 제네시스 G90으로 가는 게 맞는지 100만 원 정도 아껴서 연식도 조금 더 빠르고 주행거리도 짧은 G80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차량인 만큼 확실히 실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관에서 보여주는 중후한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3.5L V6 엔진에 해당하는 유지비가 굉장히 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을 꼽아보자면 G90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네시스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단들은 5년 10만 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5년은 똑같지만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돼요. 거기다가 이게 사회적 시선이 대기업 중에서도 거의 2사나 2번 뭐 이 정도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더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연식도 조금 더 짧고 주행거리도 좀 더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고요. 2.5L 터보기 때문에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우월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내 공간 옵션이 조금 부족한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뭔가 G80이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차량 중에서 나는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더라도 당연히 제네시스 플래그십 G90이지 라고 하면서 G90을 살지 그래도 뭔가 G80이 조금 더 최신 느낌이고 거기다가 실내 디스플레이라든지 옵션이 조금 더 좋잖아 그리고 G80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G80을 구매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